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김용호입니다. 오늘은 회계 실무하면 빠질 수 없는 SUMIF라는 함수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계정별 명세서를 만들거나 증감 분석을 할 때 빠질 수 없는 엑셀 함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만 본 영상에서 모든 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기본적인 용법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각자 업무 환경에 맞춰서 응용하시면 훨씬 더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SUMIF를 어떻게 쓰느냐. SUMIF를 쓸 때 가장 좋은 게 바로 이런 매출채권 명세서 만들 때예요. 기초에서 증가해서 감소해서 기말이 되는 거. 요거 어떻게 할 거냐? 요게 포인트. 요거 표 어떻게 만들 거냐? 요겁니다. 일단은 총계정 원장으로 가볼게요. 총계정 원장에 가보시면은 여러 가지 회계 계정이 있잖아요. 여기서 매출채권만 따로 발라내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 회계 계정에 가서 지금 필터가 걸려져 있으니까 Alt하고 방향키 아래로 내려서 이걸 필터를 연 다음에 모두 선택 해지해주고 매출채권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매출채권 관련된 계정들만 나오죠. 요거 그대로 갖다 복사해서 붙이면은 이렇게 매출채권의 계정별 원장이 생성이 돼요. 이게 간단하죠? 그럼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용해서 매출채권의 명세서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명세서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매출채권 안에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결국에는 거래처별로 이거를 구분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거래처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처라고 적고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이렇게 해가지고 증가 분석도 가능하고 이 거래처별로 매출채권도 관리가 가능하고요. 자, 그런데 이걸 증가 감소를 제가 수식을 끌고 왔는데 이걸 SUMIF로 끌고 왔어요. 이쪽에 있는 수식을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일단 저희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반적으로는 이 상태가 이제 기본 세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기초 금액은 알고 있고, 왜냐면은 전기에서 넘어온 금액이니까 전기에 작성한 매출채권 명세서에 기말 금액을 그대로 갖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여기 숫자가 비어 있으면 아쉬우니까 일단 0이라고 적을게요. 왜 비어 있냐? 남대문 카메라는 잔액이 제로니까 전기말 매출채권 명세서를 보면은 이렇게 3개만 있었겠죠. 근데 단기에 거래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붙은 겁니다. 그래서 기초금액이 보통 없을 텐데 그냥 0이라고 적어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이 남대문 카메라와 관련된 증가 항목을 끌고 와야겠죠? 그런데 여기 가가지고 지금 이게 항목이 몇 개 없으니까 여기서 남대문 카메라와 관련된 걸 찾아서 숫자를 써 넣으면 될 것 같지만 만약에 숫자가 엄청 많다면 그렇게 일일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SUMIF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SUMIF 함수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는이라고 쳐서 함수를 시작을 하시고요. 여기서 SUMIF라고 적어주세요. 이걸 굳이 다 타이핑할 필요가 없이 SUM까지만 적으면요. 밑에 SUMIF, SUMIFs 막 이런 식으로 떠요. 그때 방향키를 아래로 내려서 탭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나머지가 타이핑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어서 수식을 진행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range, criteria, sum rang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range는 한국말로 풀이를 하자면요. 조건의 범위예요. 그리고 크라이테리어는 조건이라고 번역을 하셔도 좋고요. sum range는 말 그대로 더할 영역의 범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range는요. 조건의 범위니까 우리가 이 SUMIF 함수를 걸 조건의 범위를 지정해 주면 돼요. 어디서? 매출채권의 계정별 원장에 다시 갑니다. 우리는 지금 거래처별로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조건이라는 것은 바로 거래처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거래처별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의 범위에서 그 조건이란 바로 거래처죠. 그래서 매출채권 계정별 원장에서 이 거래처를 요만큼 선택을 해줘요. 그 다음에 콤마를 누르고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밑에 이제는 레인지가 끝났어요. 세팅이 끝났고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를 설정해 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아까는 레인지가 굵은 글씨였는데 지금은 크라이테리아가 굵은 글씨인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크라이테리아 설정해 주면 되는데 다시 아까 셀로 돌아가서 여기서 남대문 카메라 요게 크라이테리아예요. 느낌 오시죠? 결국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거래처에 있는 요 조건의 영역에서 크라이테리아 내가 선택한 요게 남대문 카메라랑 걸리는 애들 데이터를 끌고 오라고 명령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이 거래처 이 전체 중에서 남대문 카메라라고 내가 설정한 얘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끌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크라이테리아를 설정해 줬으니까 다시 콤마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는 합계를 낼 영역을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다시 매출채권 계좌별 원장으로 가서
지금 우리는 증가를 구하고 있으니까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차변 계정이잖아요. 매출 채권은 자기 자리가 차변이라서 차변에 적으면 플러스고 대변에 적으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증가를 구하고 있으니까 이 차변 영역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회계사님 왜 맨 위에 있는 요거는 생략을 합니까? 넣어 주셔도 괜찮긴 한데 요 맨 위에 있는 거는 기초 2월 금액이라서 단기에 변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영역을 세팅할 때 생략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이거 이렇게 해서 수식을 닫으면 됩니다. 수식을 닫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엔터를 치면 수식이 닫혀요. 100만 원이라는 값이 계산돼서 튀어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계산된 값이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조건의 범위인데 지금 남대문 카메라가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두 번 나옵니다. 그때 여기서 나올 때는 50만 원이 증가된 게 카운팅이 되고요. 여기서도 또 50만 원이 증가한 게 카운팅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카운팅이 된 애들을 합계를 내주는 겁니다. 50만 원 더하기 50만 원 하면 1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00만 원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즉 조건 영역에서 크라이테리어랑 데이터가 일치하면 같은 줄에 있는 썸 레인지에 있는 값을 끌고 와서 더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거를 복사해서 밑에를 갖다 바로 붙여버리면은 에러가 나요. 왜 에러가 나냐면은 엑셀이라는 거는 언제나 상대 참조라서 셀이 변경되면 수식도 거기에 따라서 변경되도록 되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는 하고 여기 C13이라는 셀을 제가 붙여보잖아요. 는 하고 따라오죠. 여기서 복사해서 밑에다가 컨트롤 V에서 붙이면은 C13이라는 이 명령어가 그대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밑에는 C14가 됩니다. 즉 뭐냐? 이 C13이라는 건요. C13이라는 저 셀을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은 나로부터 왼쪽에 있는 한 칸을 가져온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여기로 내려오면은 나로부터 왼쪽에 한 칸 C14를 끌고 오는 거죠. C13은 나로부터 왼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위치가 달라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13을 갖다 붙이면 이게 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로직하에서는 얘를 갖다가 밑에다가 붙여 넣는 순간 데이터가 하나씩 아래로 밀려요. 여기 위에 있는 이 수식을 보시면은 이 수식을 잘 보세요. 지금 앞에 있는 레인지가 매출 채권 계정별 원장 G6부터 G12까지라 되어 있는데 이걸 한 칸 내리면은 G7부터 G13까지라 되어 있죠. 한 칸씩 아래로 밀렸어요. 모든 게. 뒤에 크라이테리아도 그렇고 썸 레인지도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계산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나는 지금 조건의 범위를 여기로 설정을 하고 합계를 낼 범위도 여기로 설정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한 칸씩 밀리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현재 끌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져올 레인지들이 고정이 되도록 절대 참조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절대 참조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단 얘는 지울게요. 지우고 여기 들어가서 F2를 누르면 이런 창이 뜹니다. 아니면은 이걸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위에 가서 조정을 하셔도 돼요. 뭐 어떻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보통 F2를 누르는 걸 더 선호해요. F2를 누르면은 이렇게 뜨잖아요. 이때 마우스로 가서 해도 되고 키보드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펑션 키 F4를 눌러주면은 저 앞에 달러 표시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절대 참조로 변경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매출 채권 명세서 B12라는 이 크라이테리어는 상대 참조로 내버려 두고 뒤에 있는 썸 레인지는 다시 절대 참조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엔터. 짜잔. 그럼 이 상태에서 안심하고 Alt ES F 엔터 하면은 수식이 복사가 되고요. 요 위에 있는 여기를 보세요. 레인지들은 변동이 안 되고요. 가운데 있는 크라이테리어만 변동이 됩니다. 보시면은 크라이테리어만 이쪽으로 예쁘게 딱 동대문 카메라 찍히고 조건 범위랑 이 썸 레인지는 전혀 변동이 없어요. 이렇게 돼야 알맞게 수식이 복사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감소까지 해볼게요. 썸 if 이렇게 레인지 설정해 줘야겠죠? 이번에는 제가 마우스 안 쓰고 키보드로만 해볼게요. 컨트롤 페이지 업에서 이전 페이지로 간 다음에 여기서 거래처를 선택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바로 절대 참조를 제가 넣어 줄 거예요. 그럴 때 F4를 눌러 주시면은 바로 절대 참조가 걸립니다. 여기 위에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달러가 G 앞에도 오고 6 앞에도 오게 설정해 주신 다음에 콤마 눌러서 크라이테리아를 설정해 주면 되겠죠. 다시 매출 채권 명세서로 돌아가서 이렇게 남대문 카메라 설정해 준 다음에 콤마 누르고 다시 컨트롤 페이지 업 가서 이번에는 대변 금액을 합계를 내겠죠. 대변 금액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를 바꿔주고 괄호 닫아요. 괄호 안 닫고
바로 엔터를 눌러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복사를 해야겠죠. Alt, ES, F, 엔터. 이러면은 깔끔하게 이 매출채권 명세서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래처별 명세서인데 남대문 카메라는 기초에 없었지만 100만 원 증가하고 감소한 게 없어요. 돈을 내년에 다 받아야겠네요. 동대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에 시작을 해서 40만 원 증가했고 25만 원 감소했어요. 이 기초에 넘어온 금액을 돈을 받았고 이번에 생길 금액 차기로 이월돼서 다음 기에 매출채권을 회수하면 되겠습니다. 뭐 대충 그런 식으로 다 설계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증감 분석도 가능하고 거래처별로 관리도 가능합니다. 느낌이 오시죠? 썸2프로는 거래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산부채 자본에 기초 증가 감소 기말해서 증감 분석을 역시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게 뭐냐면요, 이 기초 금액도 이번에는 수식으로 끌고 왔는데 기초 금액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총계정 원장에서 여기 있는 이 2월 된 금액을 끌고 오면 되겠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보통은 전기에 넘어온 금액이 그냥 값으로 써져 있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이 정도는 타이핑해서 넣을 수 있으니까 전기 2월 된 금액은 그대로 끌고 오고, 증가랑 감소를 할 때 반드시 유념하셔야 될 점이 자산은 자기 자리가 차변이고 부채랑 자본 같은 경우는 자기 자리가 대변이기 때문에 여기서 증가라는 것은요, 얘는 차변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대변이에요. 대변. 그렇죠? 그래서 얘네를 서로 반대로 적어줘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증가를 구할 때 차변 금액에다가 썸 레인지를 걸어야 되고요. 또 자산의 감소를 구할 때는 이쪽에 대변 금액에다가 썸 레인지를 걸어야겠죠. 반대로 부채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 대변 이쪽에다가 썸 레인지를 걸어야 되고 감소를 차변에다가 썸 레인지를 걸어야 됩니다. 서로 좌우가 반대라는 거. 또 한 가지,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조건을 걸 때 키보드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하나만 해볼게요. 얘를 지우고 썸 if 레인지 가서 설정해 줘야겠죠. 총계정 원장에 가가지고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꽉 차 있으니까 컨트롤 시프트에서 방향키 아래로 내리면 모두 선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해주시고 다시 돌아가서 이 크라이테리어는 여기 현금이라고 다시 설정을 해주고 코마 누르고 배정비 원점 가서 이쪽 대변 금액을 모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컨트롤 시프트에서 아래로 눌러도요 먹지를 않아요. 그 제가 지난번에 알려준 그 탭키를 눌러서 선택 속의 선택을 그 수정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도요 안 됩니다. 오로지 이렇게 수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F4 눌러서 가로 닫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여기서 이미 한 번 했는데 그 짓을 여기서 또 해야 돼? 그것도 여기서 한 번 더 해야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해야 되고 총 그 짓을 4번 해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은 여기 있는 텍스트를 복사를 하면 됩니다. F2를 눌러서 셀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커서가 이쪽 뒤쪽에서 깜빡깜빡 거리고 있으니까 요 앞쪽까지 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양 끝단을 오가는 명령어는 방향키 위에 아래예요. 위, 아래, 위, 아래. 그럼 커서가 위를 누르면은 이쪽으로 맨 끝으로 맨 처음으로 오고, 커서를 아래로 내리면 또 여기 맨 끝으로 이렇게 맨 마지막으로 옵니다. 느낌 오시죠? 그럼 Shift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Shift 누르고 위를 누르면 모두 선택이 돼요. 여기서 Ctrl C 눌러서 이 텍스트를 복사를 해줘요. 엔터. 여기 와서 F1을 누른 다음에 Ctrl V 하면 텍스트가 그대로 붙거든요. 엔터를 눌러줘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썸 레인지가 차변에 걸려있는 수식이잖아요. 이거를 F1을 눌러서 여기서 텍스트를 직접 고쳐주면 됩니다. 알파벳 이 다음에 뭐죠? F겠죠? F. 여기서도 F. 눌러줘요. 이게 훨씬 빨라요. 여기 와가지고 이 F 칼럼에 있는 데이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걸 Shift Ctrl 누르고 이 짓을 해야 되는데 이거 되게 귀찮으니까 처음에 한 번만 그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붙이실 때는 그냥 텍스트로 고치시길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번만 이렇게 텍스트를 고치면은 이쪽에는 Alt ES에서 F 엔터 치면은 수식 복사가 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만약에 여기도 이렇게 비어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일단은 올라가서요. 여기 요걸 복사를 해줘요. 복사해서 컨트롤 V로 붙여줍니다. 그럼 이건 지금 썸 레인지가 차변이죠? 근데 부채는 대변에다가 썸 레인지를 걸어야 증가가 되잖아요. 여기 가가지고요. 여기서 썸 레인지만 F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복사해서 Alt ES F에서 붙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감소는요. 여기서 F2 눌러서 텍스트를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텍스트를 붙여 넣어서 이쪽에서 알파벳 E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여기다 Alt ES F 누르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느낌이 오시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응용하면요, 썸이프 함수를 굉장히 잘 활용해서 실무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썸이프 이 함수를 다루면은 브이루컵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것은 썸이프로 할 수 있는 상황은 브이루컵보다는 썸이프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합계를 내실 때는 그냥 썸이프 함수를 사용하시길 강하게 권해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